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미 이 지구에 우리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백만 년 전 인간처럼 보이지만 약간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종종 이러한 관련 인간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20종의 신비한 멸종 인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호모 루돌펜시스는 1972년 케냐의 루르카나 호수 근처에서 발견된 초기 인간과 유사한 종입니다. 이 특정 종은 호모 에렉투스를 포함한 다른 초기 인간종과 동시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호모 루돌펜시스는 이전의 인간과 같은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뇌 부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석 유물은 평균 뇌 부피가 약 775 입방센티미터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이빨도 더 크고 튼튼했는데 이는 다른 식단과 씹는 패턴에 적응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식사는 식물성 식품과 고기의 조합으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추정 평균 키가 약 175cm인 큰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같은 종은 종종 석기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모 루돌펜시스 화석과 같은 지층에서 발견된 석기는 그들이 다양한 종류의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석기의 존재와 동물뼈의 도살 활동을 한 흔적은 그들이 고기를 사냥하고 채집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화석 증거는 그들이 작은 사회 집단으로 살았을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19. 1959년 탄자니아의 올두바이 협곡에서 메리 리키가 발견한 호두까기 인형 인간으로도 알려진 파란트로푸스 보이세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접시 모양의 얼굴과 두개골 위에 눈에 띄는 시상볕을 가진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광대뼈와 강력한 턱근육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특별한 식단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다소 특이했는데 뿌리, 배경, 단단한 과일과 같은 질기고 섬유질이 많은 식물 재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강인한 신체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유사한 이 종은 현생 인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뇌 부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석 증거에 따르면 평균 뇌 부피는 약 525 입방센티미터입니다. 이것은 230만 년에서 120만 년 전 홍적세 시대에 살았으며 다른 초기 인간 유사종과 공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석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도구 제작 기술은 동시대의 다른 인간과 같은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18. 드래곤맨을 만나봅시다.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두개골입니다. 두개골은 1933년 중국 하얼빈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최근에야 독특한 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개골은 예외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알려진 다른 인간과 유사한 종과 구별되는 특징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 1420 입방센티미터로 추정되는 큰 뇌 부피를 나타내며 호모 네안데르탈인보다 더 큽니다. 드래곤맨의 두개골은 눈에 띄는 눈썹 윤기, 두꺼운 두개골뼈, 넓은 얼굴과 견고하고 강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힘과 내구성에 대한 적응을 나타냅니다. 이것의 두개골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드래곤맨이 그 시대 다른 유사종에 비해 놀라운 신체적 힘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발견은 동아시아 인류의 진화 역사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호모사피엔스가 그 지역에서 인간과 유사한 유일한 종이라고 제안한 초기 이론에 도전합니다. 드래곤맨의 두개골을 분석한 결과 네안데르탈인보다는 호모사피엔스에 더 가까운 친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종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이전 믿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7. 중국 남서부 윈난성의 붉은 사슴 동굴 또는 말루동 과롱린 동굴에서 발견된 화석 유물로 알려진 선사시대 인류 집단인 붉은 사슴 동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동굴의 인간형 개체는 1989년 말루동 지역에서 석회석을 추출하던 광부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석은 2008년까지 연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는데 2008년 별개의 휴머노이드 그룹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종은 고풍스러운 인간과 현대 인간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두개골은 원시적인 특성과 파생된 특성의 독특한 조합을 가지고 있어 알려진 다른 종과 구별됩니다. 화석은 대략 17,830년에서 1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홍적세 후기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휴머노이드의 구체적인 분류는 여전히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이 고대 인류의 늦은 생존을 나타낸다고 제안하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그들이 데니소바인 휴머노이드와 현생 인류의 하이브리드 개체군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DNA 연구는 그들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현대인과 관련이 있는 현생 인류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증거는 이 고대인들이 큰 사슴을 섭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식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로 인해 그들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16. 호모 안테소스는 대략 80만 년에서 120만 년 전 홍적세 초기에 살았습니다. 화석 유적은 스페인, 특히 아타푸에르카 지역의 그란돌리나와 시마델 엘레판테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스페인의 그란돌리나 유적지에서는 적어도 6명의 호모 안테세소르를 대표하는 80개 이상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에는 골격 및 두개골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소 78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로 이어졌을 수 있는 잠재적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이 종들 사이의 정확한 진화 관계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호모 안테세서는 원시적인 특징의 조합을 표시합니다. 두개골은 낮고 길쭉한 뇌와 같은 고풍스러운 특성, 돌출된 코와 큰 얼굴을 포함한 보다 현대적인 특징이 독특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화석이 발견된 아타푸에르카 유적지에서는 석기와 도살 활동의 증거가 나왔는데 이는 호모 안테케소르가 대형 동물을 사냥하고 시체를 처리하는 데 도구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며 이는 어느 정도의 행동 복잡성을 나타냅니다. 15. 호모 날레디는 2013년 고인류학자 리버거가 이끄는 과학자팀에 의해 남아프리카의 동굴기에서 발견된 고대 인간형 종입니다. 화석은 라이징 스타라고 불리는 동굴계의 외딴 방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동굴은 좁은 통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동굴계는 놀랄 만큼 많은 호모 날레디 화석을 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1550개 이상의 화석 요소가 발굴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을 가진 최소 15명의 개체를 나타냅니다. 그들의 나이는 33만 5천 년에서 23만 6천 년 사이로 추정되어 중기 홍적세에 속합니다. 호모 날레디는 원숭이 같은 작은 두개골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손과 발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에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고의적인 시체 처리의 제한입니다. 다른 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외딴 방에 그렇게 많은 개체가 있다는 것은 의도적인 매장 관행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해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답이 같은 시기에 살았던 다른 호모종들과 크게 다른 그들의 이빨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호모 날레디는 왜 달랐으며 그들의 환경은 왜 그들의 생물학에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4. 일반적으로 아르디로로 알려진 아르디페쿠스 라미두스는 약 440만 년 전에 살았던 고대 인간형 종입니다. 아르디의 발견은 1994년 에티오피아의 아파르 지역에서 고인류학자 팀 화이트가 이끄는 국제과학자 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르디의 화석은 놀라울 정도로 깨지기 쉽고 조각난 상태로 발견되어 신중한 발굴과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약 440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인간형 화석 중 하나입니다. 화석 유물에는 두개골, 이빨, 손, 발 및 기타 골격 요소의 조각이 포함됩니다. 아르디를 분석한 결과 작은 뇌, 돌출된 얼굴, 움켜진 엄지발가락이 드러나는데 이는 나무 오르기와 움직임에 모두 적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격적 특징은 또한 직립보행의 진화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아르디는 나무를 오르는 데 적응했지만 더 유연한 발과 더 넓은 범위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골반과 같은 직립보행과 관련된 기능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것이 숲이 우거진 환경에서 살았다고 믿는데 이는 동일한 지질학적 지층에 있는 식물과 동물의 화석화된 잔재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르디와 같은 초기 휴머노이드가 다양한 서식지에 거주했음을 시사하며 직립보행의 진화가 전적으로 개방된 사바나 환경으로의 번안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개념과 모순됩니다. 13. 데니소바이는 2010년 러시아 시베리아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손가락 뼈 조각과 이빨이 발견되며 알려졌습니다. 이 유해들은 처음에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인간형 종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데니소바이는 네안데르탈인 및 현생 인류와 공통조상을 공유하며 아마도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할 것입니다. 데니소바이는 마지막 빙하기 동안 시베리아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인구, 특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게놈에 그들의 DNA가 존재한다는 것은
종과 초기 현생 인류 사이의 교배를 나타냅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 파푸아 뉴기니, 호주 및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에서 그들의 DNA가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종 교배가 수만 년 전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는 이 휴머노이드 종의 유전적 유산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데니스 바이는 뉴기니에서 현생 인류와 교배하여 최소 3만 년 전, 아마도 15,000년 전까지 번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호모사피엔스를 제외하고 지구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지막 인간형 종임을 시사합니다. 12. 호모 하빌리스는 1960년 탄자니아의 올드바이 협곡에서 메리와 루이스 리키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석과 관련된 석기를 발견하여 이 종을 도구를 사용하는 최초의 인간 조상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 또는 숙련된 사람을 의미하며 약 200만 년에서 140만 년 전에 살았던 초기 인간형 종입니다. 그들은 이전의 휴머노이드에 비해 더 큰 뇌 부피를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뇌 부피는 약 652cm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덜 돌출되어 있었고 이빨은 나중에 논의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같은 초기 인간형에 비해 더 작았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석기와의 연관성으로도 유명합니다. 석기는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종은 고기를 자르고 가공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작업을 위해 간단한 석기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2022년 에티오피아의 레디 게라루 연구 현장에서 발견된 턱뼈가 호모 하빌리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표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약 2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표본은 원시적인 특징이 혼합되어 있으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후대의 호모종 사이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11. 여기에 호모 루조넨시스가 있는데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지만 조상은 아닙니다. 이것의 발견은 2019년 필리핀 루손 섬의 하야오 동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빨, 손뼈, 발뼈, 허벅지뼈 일부를 포함한 13개의 뼈가 발견되었으며 이 새로운 인간형 종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석의 연대는 약 6만 7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인간 진화의 맥락에서 비교적 최신의 일입니다. 호모 루조넨시스는 원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신체적 특징은 고대 인류의 조상과 최근의 인간형 종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화석의 작은 크기는 이 종의 키가 4피트 미만이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프리카에서 더 원시적인 휴머노이드가 이주하여 더 작은 호모종을 낳았다고 제안합니다. 우리의 고대 친척이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이런 종을 통째로 만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10. 수십만 년 전 지구에는 현생 인류,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들은 각각 고유한 특징과 유전적 구성을 가지고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견은 고대 인간형의 유령 조상에 대한 존재를 밝혀주었으며 이러한 알려진 그룹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대 서아프리카인의 유전적 조상을 파헤쳐왔으며 서아프리카의 초기 인류와 이 수수께끼 같은 유령 조상 집단 사이의 교배에 대한 흥미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이 그룹의 DNA는 현대 서아프리카인의 유전적 구성의 2%에서 19%에 이르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이종 교배는 약 4만 3천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시기는 고대 휴머노이드가 서아프리카의 초기 인류와 공존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유전적 연관성은 시에라리온의 맨데족, 요루바족, 나이지리아의 에산족 및 감비아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서아프리카 집단에서 관찰되었습니다. 고대 유럽인과 네안데르탈인 사이에 있었던 이종 교배의 유사점은 이 유령 같은 조상이 누구였는지, 그들의 습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물학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9. 보스콘맨은 역사상 가장 신비한 인간형 종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현생 인류와 다르게 생겼고 우리보다 뇌가 더 컸지만 얼굴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보스콘맨의 발견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개골 조각을 포함한 화석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스콥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뇌의 부피가 크고 얼굴이 작은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뇌 부피는 약 1982cm로 현대 인간의 평균적인 뇌보다 훨씬 큽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두꺼워진 두개골과 다른 요인들로 인해 뇌 크기에 대한 초기 추정치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일부 연구자들은 보스컵 두개골이 별개의 종이 아니라 지역적 변이 또는 호모사피엔스에 고립된 개체군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스컵맨이 실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8.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약 60만 년에서 30만 년 전 사이에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마도 세계의 다른 지역에 살았던 고대 인류의 멸종된 종입니다. 이것은 초기 인간종에 비해 더 큰 뇌와 납작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는 눈썹 융기와 약 1100에서 1402빵cm에 이르는 뇌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현대인보다 큽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유럽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화석 증거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다양한 개체군이 결국 유럽의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와 아프리카의 호모사피엔스라는 두 개의 별개의 종을 낳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과 관련된 고고학 유적지에서 나무 창과 돌 손도끼의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와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과 같은 다른 인간형 종 사이의 교배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인간형 그룹 간의 유전적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7. 호모 가우텐겐시스는 과학계에서 널리 인정되거나 받아들여지는 종이 아닙니다. 이 휴머노이드는 다렌의 2010년 연구에서 제안되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두개골, 덕, 이빨의 유골에 근거한 새로운 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대론이 옳다면 이 사람들은 180만 년 전에서 어쩌면 80만 년 전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이 가장 오래 살았던 인간형 중 하나였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인간형 종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종은 독특했습니다. 이 호모 가운텐겐시스 개체들은 언어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화석은 타잔이 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고대인들은 나무를 휘두르는 사람들이었고 대론에 따르면 아마도 현대인들보다 더 많은 채소를 먹은 생태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석기와 불을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근처에서 발견된 불에 탄 동물뼈가 그 증거입니다. 이 종 중 가장 큰 개체는 키가 1m가 조금 넘었고 대부분의 삶을 나무에서 보내며 먹고 자고 포식자를 피한 것 같습니다. 6. 호모 게오르기쿠스라는 이름의 이 인간형 종은 약 18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종은 조지아의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적지에서 잘 보존된 두개골과 골격유골을 포함하여 상당한 수의 인간형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호모 게오르기쿠스의 두개골은 길쭉하고 낮은 두개골 모양, 두드러진 눈썹, 융기, 상대적으로 작은 뇌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상대적으로 작은 얼굴과 치아,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호모 게오르기쿠스의 화석은 조지아의 드마니시 유적지에서만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홍적세 초기에 이 지역에 살았음을 시사합니다. 드마니시 유적지는 이 휴머노이드들이 살았던 고환경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지역은 나무가 우거진 탁 트인 서식지에 모자이크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 인류에게 다양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5. 아프리카 호모 에렉투스라고도 알려진 호모 에르가스터는 약 190만 년에서 150만 년 전에 살았던 멸종된 인간종입니다. 이 종은 주로 동아프리카와 관련이 있으며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와 같은 국가에서 중요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인간형 종에 비해 훨씬 현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비교적 털이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뇌 크기는 약 700에서 902빵cm 사이였으며 이는 초기 인간형 종보다 컸지만 현대 인류보다는 작았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사냥꾼과 채집인으로 고기를 도살하고 식물 재료를 가공하는 등 다양한 작업의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호모 에르가스테르의 화석 유적은 여러 중요한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발견은 케냐에서 발견된 나리오코토메 소년 또는 후루카나 소년으로도 알려진 젊은이의 거의 완벽한 골격입니다. 4.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세디바는 약 200만 년 전에 살았으며 2008년에 발견된 멸종된 인간형 종입니다. 이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류의 유람 세계 유산 지역의 말라파 동굴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세디바가 인간 가계도에 위치한 것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호모 속에 속한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 내에서 별개의 종을 대표한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한 분류에 관계없이 잘 보존된 화석과 인간 진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발견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주로 말라파 사이트가 성인 여성과 젊은 남성의 거의 완전한 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세디바의 요추 분석은 보행 및 등반 능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척추뼈는 두 다리로 걷고 오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이 개체가 시간의 일부는 나무에서 일부는 땅에서 보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3. 호모 에렉투스는 약 190만 년에서 14만 3천 년 전 사이에 살았던 멸종된 호미니드 종입니다. 이 종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과 업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이전의 호미니드 종에 비해 뇌 크기가 더 컸고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통제하며 넓은 지리적 분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또한 인류 진화에서 중요한 거두기종으로 간주되며 이동, 도구 사용 및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적응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4개의 특별한 호모 에렉투스 그룹이 눈에 띕니다. 자바인. 이 아종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자바인 표본은 1891년 두보이스에 의해 발견된 트리닐2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석의 역사는 약 19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맨. 인도네시아 자바의 솔로강 지역에서 발견된 솔로맨 화석은 14만 3천 년에서 55만 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솔로맨 표본은 견고한 두개골 특징으로 유명합니다. 드마니시. 이 아종은 조지아의 드마니시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석들은 약 185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표본들은 아프리카 밖에서 알려진 호모 에렉투스의 가장 오래된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북경인. 북경인은 중국 베이징 근처의 저우커우된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인원종입니다. 이 화석들은 약 77만 년 전에서 23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 네안데르탈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멸종 친척이며 현생 인류와 공통조상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계 조상이 아니며 우리의 진화 마인드맵에서 별도의 가지를 나타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 유럽과 아시아 일부 지역과 같은 추운 기후의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체온 유지를 위한 땅딸만한 체격, 그들이 호흡하는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습도를 주는 더 큰 비강을 포함하여 다양한 신체적 적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장례의식을 치렀다는 증거가 있는데 이는 시체의 고의적인 배치와 무덤 물품의 존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동굴 벽화와 판화와 같은 상징적인 예술을 만들었지만 이들은 후대의 호미니드 종에 비해 덜 일반적입니다.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은 아프리카에서 이주한 초기 현생 인류와 교배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게놈의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소량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네안데르탈인이 구부정한 자세를 취했다는 오해는 20세기 초 네안데르탈인 골격을 조사한 프랑스의 한 고생물 학자의 연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는 그 개인을 어리석고 서투르며 원숭이 같은 생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이 골격을 재분석한 결과 이 네안데르탈인은 척추에 심각한 관절염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는 어린 나이에 그룹병과 치아 문제와 같은 다른 건강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그의 독특한 외모에 기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약 4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현생 인류와의 경쟁, 환경 변화를 포함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1. 호빗으로 더 잘 알려진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 살았던 멸종된 유인원종입니다. 이 발견은 2004년 인도네시아와 호주 고고학자 팀에 의해 리앙부아 동굴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을 때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균 키가 약 1.1m인 작은 키로 유명합니다. 이 크기 차이로 인해 호빗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균 두개골 용량이 약 382cm인 상대적인 작은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뇌는 초기 호모종과 유사한 전두엽 모양, 같은 고급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그들은 도구도 사용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그들은 도구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유적과 관련된 석기 유물은 그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약 5만 년에서 6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정확한 멸종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환경 변화 및 현생 인류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요인이 제한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과 살아보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